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느낌 보고 앞으로 계속 좋겠다라고 확신 쭉 이어가도 괜찮을까 고민되는 구간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상승폭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외국인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뭘 가장 많이 살까? 오전에 SK 하이닉스였고요. 오후 이 시간, 종가 1시간 남은 이 시간에도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간 못 갔는데 이제 뭔가 풀린 건가? 뭔가의 불안감이 풀린 건가? 오늘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픽은 외국인에도 있고 기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어디에 기인을 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 물론 좋은 뉴스들은 많아요. 디램 점유율 1위, 당연했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많은데 시장 자체를 좋게 보는 외국인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두 개가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그 시총 1위를 다시 이제 재탄을 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 뭐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둔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 중국 이외에 뭐 빅테크나 그다음에 각국 정부들의 AI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확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각국에서 AI용 이제 데이터 건립을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할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또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 D램에 대한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최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AI의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도 같이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확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이나 아니면 SSD까지도 같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 관점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1월 들어서요. 관점하에서 반도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얘기 나눠볼까요? AI 사이클에 맞물려서 당연히 반도체가 꾸준하게 잘 가겠지는 작년의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확인했거든요. 지금 6월 초입니다. 이성웅 이사님, 반도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통일된 관점이실까요? 보통은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지표로 바라보는 게 뭐 디램 낸드 고정가입니다. 그런데 고정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돌아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감상 기조 같은 경우도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다 보니 DDR4, 5 모두 단가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범용 반도체 쪽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실적 추정치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이게 관세라는 면을 안고 실적이 감안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 해소가 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레버업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관세 관련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펀더멘탈은 긍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과 주가의 동조화 강도가 좀 높아요. 최근에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나 반도체를 사지 않다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 강세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고 기술적인 저항권이 22만 원대였어요. 오늘은 그 가격대를 살짝 상회하다가 지금 뭐 살짝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수급 강도들을 봤을 때 이게 뭐 단순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뭐 22만 원 안착을 했을 때는 또 미국 시장이 좋으면 반도체주들은 갭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이성우 이사님께서는 그런 반도체 내에서의 가장 좀 유력하게 보는 키워드 단 있으실까요? 뭐 고정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그 범용 반도체 쪽의 소재 쪽도 이제는 뭐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겠죠. 물론 뭐 HBM의 수요 같은 경우를 견인하기는 한데 지금의 시장 특징이 대선 이후로는 좀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도 있다 보니까 뭐 범용 반도체 관련된 소재주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빛을 못 봤던 쪽이긴 한데 네. 최근 흐름, 컬러감에 맞게 오히려 낙폭을 보였었던 반도체주도 기회를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견 정리한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 충분히 보인다라는 관점. 오늘 하루 만의 수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보죠. 대선 전까지도 올랐는데 오늘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열렸던 오늘도 이렇게 질주를 하는 걸 보고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를 지금 베팅을 시켜가는 건가 싶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얘기 나눠볼 거고요. 임 대표님, 아무래도 그 대통령 본인께서도 코스피 200 ETF 매수를 할 정도로 의지를 피력하셨고 그래서인지 코스피 5천 되겠지라고 지금 그냥 믿고 있는 시장처럼 보여지는데 증권주가 근데 안 올랐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더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대선 과정 내에서 쟁 기간 중에 이제 5천 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 사항들에 이제 그만큼 기대를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지금 다시 재발이 될 것이다. 이달 중에 이제 재발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개정안보다 좀 더 이제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자사주 소각이나 집중 투표제, 그다음에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뭐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 측면에서 밸류업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기업들의 밸류업 측면이 좀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외면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증권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증시 지수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더불어서 거래 대금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들의 수익성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주들이 PBR이 상당히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업 밸류업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특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 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추가적인 이런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증권도 오르지만 보험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주가 다 전반적으로 역대 취임 이후에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면 증권이 너무 높다면 보험이나 은행 쪽까지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이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들의 성격상을 보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금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상위 단체 상당히 정부 기관에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주 환원적 확대를 위해서 배당을 무한정 늘릴 거냐라고 보면 또 거의 제동을 걸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배당 확대가 예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금융사들은 뭐 지금 PBR이 원체 낮은 수준에서 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배당을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금융 지주 같은 경우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 많이 잡히는 게 뭐 땡땡 금융지주들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여전히 여력을 보고 계시네요. 매수 의견으로 정리 주셨고요. 이성웅 이사님께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계속 논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잘 간다라고 하면 왠지 대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는 종목에 계속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뭐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예. 종목 중심에서 이 추세가 살아 있을 때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뭐 그 속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조정이 나오면 새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뭐 증권주 중에 금융주 중에 PBR이 낮은 쪽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래에셋증권이 PBR을 1배를 넘어서 한 1.2배 정도 그렇게 찍어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을 또 찾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원래는 1등주를 보는 게 맞는데 시장이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예. 시장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자금이 업종 내에서도 퍼질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미래에셋증권은 기관 수급 중심의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후행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 가격은 한 16,600원 선 이 정도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추세 하단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래에셋증권 제 HTS상 PBR 1.06으로 뜨기는 합니다. 다른 뭐 키움이나 유안타, 유진 아직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말씀 주셨던 이 지지라인 16,600원 선과 함께 오름 추세를 이어가는지 보시면서 증권주 움직임도 보시죠. 계속된 얘기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아침부터 이슈가 좀 크게 반영시키던 종목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좀 지금 심리 자체를 많이 무너뜨려서 알테오젠이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눌려 있었던 것이 커졌나 봅니다. 여러분 이제 특허 관련된 이야기고요. 주말에 회사 자체 내에서도 굉장한 원래 IR을 잘 해주셨던 기업인지라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잘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개시되었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결국에는 할로자인과 이런 특허 이슈가 지워진다고 하면 다시 재평가 구간처럼 주가는 놓여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올려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할로자임을 그러니까 머크죠. 머크가 이제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을 상대로 한 특허 무효 심판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 심판을 이제 정식 심판으로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심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회사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미국 특허청이 이런 특허 무효 가능성이 높을 때 정식 심판을 개시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이제 무효 특허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머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머크가 이번에 이제 송송을 통해서 이런 특허가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제 11월 이후에 할로자임 관련된 이슈로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았던 알테오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머크가 이제 10월 달에 SC 제형의 이제 신제품을 지금 출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펩트론에 대한 기술 수출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시장을 좀 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특허 심판, 무효 심판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알테오젠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장에서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폭은 조금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이유는 특허 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특허 개시니까 일부분 좀 진행 상황에 맞게 좀 더 그때 포지션을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의견 또한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알테오젠은 그럼 30만 원 근처면 사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테스트상 보여준 건가? 네. 그리고 40만 원에서는 여태까지 저항이었는데 지금 오늘 39만 원 선이었죠. 네네. 고가가. 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좀 쉬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썩
좋지 네.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한 40만 원 선까지도 오를 만한 재료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ETF 영향 같은 경우도 받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 39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한 38만 원 선까지 네.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수급은 기간 중심에 수급세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뭐 이 특화 관련된 부분에 재료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대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40만 원 안착을 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뭐 가격 조정이 오늘 시가가 35만 5천 원 정도 됐거든요. 한 37만 원 뭐 이 정도 조정 나오면 그때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37만 원 정도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 열어둔다. 40만 원 선까지는 가져간다라는 관점이에요? 아니면 그 이후까지 좀 끌고 가본다라는 관점이세요? 이게 특허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분쟁 요소가 있다가 노이즈죠.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가 이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기술 수출 형태 또는 로열티 계약의 형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안착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끝이니 매도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추가로 위로 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시켜주는 부분에 힘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는 40만 원 안착 가능성을 좀 더 크게 열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조정 시 매수 관점까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가운데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3대 강국에 대한 도전이고요. 사실 글로벌리 지금 패권 전쟁은 AI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 신플랫폼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오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AI 전체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네, 그렇죠. 뭐 신정부의 이제 대선 공약 자체가 이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대규모 투자로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AI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이제 100조 원 정도 되면 어떤 특정 산업이 아니라 AI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아니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를 과연 장기적으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투자의 방향성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그때만 해도 이런 이제 벤처를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뭐 돌이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이제 뭐 벤처 관련된 사업을 조금이라도 영위한 기업들은 다 긍정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기업의 실적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선 전부 다 주가가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AI 관련된 투자도 비슷한 흐름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으로 아마 선별화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너무 흥분해서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냉정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종목을 선별화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과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선별을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플랫폼을 저희가 AI 소프트웨어에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정고 뚫었거든요. 신플랫폼 신규 상장주이고 새롭고 그리고 이제 정고를 아직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점검받고 싶어서 이 종목을 택한 거긴 한데요. 이성우 이사님 기회를 보십니까?
여기에서는 좀 적용이 다른 게 아까 우리가 증권주를 볼 때는 예, 예. 뭐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를 찾아서 볼 수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은 철저하게 1등주군 뭐 뒤를 본다라고 하면 뭐 2, 3등주 마지막에 시세가 1등주가 추가로 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뭐 붙어서 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뭐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승폭이 한 22%가 고가 정도였는데 그 정도 근처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약간은 그 우리 AI주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 1, 2, 3등주는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긍정의 흐름이기는 해요. 거래가 뭐 최근 1개월 거래 중에 가장 크게 터졌고 재료 같은 경우가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긍정이기는 한데 이게 수급도 비추세 흐름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지가는 한 11,700원 정도 보대 이 정도 지지가는 이때 1등주 적어도 2등주 정도까지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1등주로 네네. 봐야 되고 2등주를 할 솔트룩스 정도로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플랫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단 대장주가 이 정도 가격 내려왔을 때 어떤 흐름인지 추세를 깼는지 계속 이어가는지 잠시 쉬는 모양인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관점 열어놔야겠습니다. 차라리 대장을 보자라는 의견으로도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2차 전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임순자 대표님, 사실 저희 지난주에 두 분과 함께 2차 전지 관망 얘기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것은 뭔가 신정부 들어서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센티가 완전히 열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좀 더 보시는 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집중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도 이런 중국과의 경쟁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캐즘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캐즘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니고요. 이제 일단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도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뭐 확대되고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어떻게 캐즘이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는 그걸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의 증가분을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럽 내 같은 경우도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투자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2차 전지 시장을 미리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소득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제약적인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좀 보여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일단 뭐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지금 뭐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2026년, 2027년부터 예. 이제 양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를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가를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전히 관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이성우 이사님, 반도체 유리기판 있고 제약바이오의 비만이 있다면 네. 2차 전지에는 전고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약집에도 그런 얘기들이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나왔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2차 전지는 그런 쪽에 수급 붙을 때만 이용하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지금? 뭐 이용할 수 있어 보여요. 네. 2차 전지를 택해서 소재 쪽을 플레이한다라고 하면 뭐 정책과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전고체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수그룹에서 얘기를 네네. 한 거는 2027년에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 같은 경우가 어차피 좀 박스권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고, 근데 대량 생산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 그 장비 발주 같은 경우가 만약에 소재업체에서 대량으로 공시가 나온다, 그때는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왔을 때 정도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양극재는 조금 또 달라요. 이게 수요가 만약에 올라와요. 수요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워낙 그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마진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보는 거죠. 앞단의 수요 회복, 그 다음에 마진이 그래도 돌아서는 것 확인할 게 많다 보니까 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수급도 비추세 흐름이에요. 그 속에서 시장은 좋고 다른 할 게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량 거래 발생 시점, 거래가 의미 있게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때 정말 강력한 재료가 아니고서는 수급벽에 많이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다면 정말 전방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지, 그리고 실적 개선이 있는지 확인할 것들이 많다라는 관점 때문에 두 분 의견은 관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신재생도 봐야죠. 하나솔루션입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국내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HD 현대 예술이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사실상 원래 먼저 갔다가 잠시 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슈팅이 강하게 보여졌어요. 그 기인하는 점은 역시나 대선 이후에 좀 더 안도 수급일까요?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이제 신재생,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다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간 내 뭐 전력이 지금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간 내에 이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발전소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원전 같은 데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뭐 길어야 2년 내에도 이런 발전소를 건립을 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부족이 이루어지면 이런 신재생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태양광 이제 보조금이 이제 빠르게 축소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뭐 고점 대비로 보면 3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이제 단기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이제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관련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부터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까지 같이 건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미국 정부 내에서 관세 관련된 부담을 확대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자유로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와 더불어 뭐 국내에도 지금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태양광 발전 관련된 부분이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일부 제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태양광 발전 기업들도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 관련된 기업들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긴 호흡, 여유 있는 호흡에서 오케이도 가능하겠네요. 임순 대표님 혹시 태양광과 풍력이냐 둘 중에 고르라라는 건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일단 뭐 두 개 다 다 관심을 다 갖고 보시는 게 그래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특히 뭐 지금 전남 해안 쪽으로 이제 풍력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풍력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풍력 쪽이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설치를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슈 반응도도 있을 수 있겠다. 매수 의견 주셨네요. 이성희 이사님. 네. 신정부
신재생. 네. 사실 알고 있는 연결고리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면 매수 근거는 충분합니까? 우리가 뭐 지금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의 적용을 고려를 해보면 신재생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요가 올라가는 거가 맞기는 한데 기업 측면에서 투자를 할 때는 아마 최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게 에너지 중에는 원전이에요. 원전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뭐 우리나라 기업 여기에 핵심이 되는 쪽은 주가가 강한 상황이고 태양광은 그에 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져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미 그 하나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규제가 있을 때 종목이 반등 나오고는 했지만 이게 대세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그 소재사들 같은 경우라고 하죠. 그게 단가가 어차피 박스권이에요. 수요 회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 회복이 아예 수요가 뭐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지지가는 한 3만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을 지지한다면 이 추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로 판단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 이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정책주 중에서 그러면 가장 최우선 순위로 보고 계시는 영역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AI 쪽 같은 경우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를 좀 챙겨서 보대 이게 시세들이 빨라요. 오늘 되게 빨랐다 보니까 지금 추격 뭐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원하는 단가가 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도 있고 AI도 있고 증권도 있고 굉장한 정책주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솔루션은 일단 지지 여부 살펴보면서 트레이딩 관점 하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 주셨습니다. 다만 다른 쪽 정책으로 열어본다면 AI까지 연결 주셨으니까요. 같이 함께 시나리오 점검해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